안녕하세요, 투공입니다. 지난번 연금저축 영상이 정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그 다음 편인 연금저축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영상 반응이 좋으면 2탄을 만든다고 뱉어놓긴 했는데 사실 제가 뭐 엄청 대단한 유튜버도 아니고 이렇게 작은 유튜버한테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되게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으니까 그래도 좀 좋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궁금하셨던 점들 댓글로 봤을 때 몇 가지 있어서 그거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현 상황, 약속드렸던 제 와이프 계좌까지 또 공유해 드리면서 시작을 좀 하고 그 이후에 연금저축에 대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이 왜 400만 원인지 이거 두 분이 좀 질문을 주셔가지고 좀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댓글도 써드리긴 했는데요. 과거에 연금저축의 계좌의 최대 공제액은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이제 600만 원까지 늘어났는데, 사실 저는 이 400만 원에서 이 600만 원으로 한도가 늘어난 뒤에도 사실 금액을 증가시키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한 400만 원까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묶이는 돈에 있어서. 근데 6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조금은 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저랑 와이프 같이 하면 1200만 원이 묶이는 건데 사실 이게 좀 저한테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이 묶이는 건 부담이어서 그냥 그대로 400만 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답도 없고 원하시는 금액만큼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서도 계속 이 얘기 나오니까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시작 금액을 5,100만 원으로 했는지 아니면 ISA 계좌를 이용했는지 궁금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지금 ISA 계좌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ISA 계좌에서 이동을 한 건 아니고요. 사실 저는 연금저축 보험으로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게 제가 재테크나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이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좀 금액이 많이 쌓였었고 그게 2021년에 이제 연금저축 계좌로 제가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사실 이거 이전을 시킬 때 이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는 그 환급금이 제가 낸 금액보다 작았어요. 그래서 손해가 그래도 한 100만 원 단위였던 것 같긴 한데 그 손해를 감수하고 과감하게 옮겼습니다. 왜냐면 더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정도의 손해는 충분히 나중에 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21년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제가 총 1,600만 원만큼 매수를 했죠. 이번 기회에 저도 돌아보니까 제가 2021년부터 400만 원씩 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직 1월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합쳐서 2,400만 원을 추가로 투입이 됐고 6년 동안. 그래서 2021년에는 연금저축 보험을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한 1,200만 원 정도를 그때 이동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이 정도 매수를 했고 거의 한 4년 반 동안의 수익률이 이렇게 77%가 찍혔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은 21년에 중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 수익률 찍혔고 22년에는 모두 아시다시피 엄청난 하락장이었잖아요. 이때 아마 플러스 수익률 기록하신 분이 계시다면 진짜 고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때 마이너스 많이 맞았고 계좌도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있었고 연금저축 계좌도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년 정도 강세장이 오면서 극복을 했고 지금의 수익률이 온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와이프도 뒤늦게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결국 조금만 더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는데, 와이프 같은 경우는 그동안 투자에 대해 관심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래도 노후를 같이 대비하고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2024년 7월에 시작을 했고요. 이때 시작할 당시에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계좌는 마이너스가 시켰었어요. 근데 정말 고맙게도 와이프는 크게 개의치 않아 하더라고요. 뭐 저를 믿어줘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때 시작을 했고 올해 1월 이번에 1월까지 400만 원 입금을 하면서 총 3번 입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200만 원 정도 매수가 됐죠. 이 추가 매수는 배당금으로 산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매수가 됐고 현재는 18.64%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4년과 25년을 보면은 24년은 25.95% 그리고 25년은 14.92%의 수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400만 원씩 계속 매수를 하니까 아직 금액이 작기 때문에 수익률은 좀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빨리 시작할수록 이 수익률도 높아지고 복리가 계속해서 굴러가기 때문에 저는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죠. 연금저축에 대한 저의 생각, 저는 간단하게 두 문장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는 진짜로 연금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는 이 저 계좌를 해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정도의 마음가짐은 가지고 가줘야 되는 게 바로 연금저축이라 생각이 들고, 가장 맹점은 미래의 나에게 보내면서 저의 노후를, 각자의 노후를 개개인이 책임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현재 부자, 뭐 금수저거나 부자이거나 부자가 될 수 있는 능력들, 예를 들면 뭐 전문직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월급이 뭐 몇천만 원씩 버시는 분, 아니면 자영업자분들, 그러니까 이 노후 대비가 자동으로 되시는 분들은 사실 뭐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뭐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면 좋다는 주의긴 한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하지만 저같이 평범한 직장인들, 출퇴근하는 평범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노후 대비가 바로 이 연금저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사실 연금저축 계좌를 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1년에 공제액 600만원까지 세액 공제 받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돈이 많다면 총 납입액을 1년에 1800만원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1800만원을 꽉 채워서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노후 대비 거의 끝났다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큰 목돈을 매년 넣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제액을 맞추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돈이 묶이는 걸 좀 조심하기 위해서 4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0만원 납입을 하면 이렇게 환급을 해줘요. 이렇게 환급받은 금액은 연말정산 때 받게 되고, 뭐 재투자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데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해야 될 이유는 이것도 있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는 개별주가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동매매를 할 가능성이 현격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계좌가 묶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장기 투자가 되게 되죠. ETF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변동성이 작은 그런 것들을 고를 수가 있고, IRP 계좌는 30%는 안전자산을 사야 되지만, 이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는 100% 주식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복리로 굴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 게다가 연금저축 계좌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사고팔고를 계속 하더라도 세금이 물리지 않고 과세가 이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미국 주식이나 지수추종을 저처럼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점이 정말 많죠.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나라에서 개별적으로 노후 대비하라고 아예 만들어준 계좌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게 해야 될 이유를 찾기보다는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제 주변 데이터를 좀 통해 보면, 먼저 이 연금저축 계좌는 돈이 묶이는 계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쓸 돈도 부족하다, 그리고 어차피 국민연금 있지 않냐 라면서 이런 생각으로 연금저축 계좌를 시작하지 않으시거나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건 노후 대비가 계획이 되어 있는지라고 묻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이 되어 있다면 사실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 노후 대비를 하기가 힘들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 연금저축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특히나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사실 못 받을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거는 좀 논외로 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노후 대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쓸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라는 분들에겐 저는 사실 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뭐 다른 소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현금 흐름을 창출하셔야 됩니다. 노후는 누군가 챙겨주지 않아요. 국가가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면 뭐 최소한 보장은 챙겨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노후의 삶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뭔가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스스로 대비를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정말 내가 줄일 돈이 없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새로운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무리해서 뭔가를 새로 하거나 이런 거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월 소득에서 조금이라도 이 노후 대비를 위해 빼놓을 수 있다면 심적으로 굉장히 큰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길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20대 때 막 취업하면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기 마련이고, 이런 시야를 길게 보기가 참 힘듭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는 진짜 재테크는 필수이고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기도 벅찬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을 정말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 중간중간 목돈이 들어갈 일 분명 많아요.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뭐 차도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남을 따라해서 이 큰 금액을 연금저축에 무조건 붓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남들이 600만원 세액공제 맞춘다고 해서 나도 600만원 무조건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가 나중에 쓸 수 있는 현금이 많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집을 구매하거나 이런 목돈이 들어갈 때 돈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금액을 이렇게 적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너무 소액이다. 소액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사실 우리가 신입사원 때나 직장인 초반에는 이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연차가 쌓이거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수입이 조금씩 증가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진급을 하거나 여러 이벤트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수입이 증가를 하게 되면 처음엔 소액일 수 있을지라도 나중에 금액을 증가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저는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면, 만 30살을 가정하고요, 연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투자를 했을 때 연 10%의 성장을 가정하면 우리가 연금을 개시하는 55세가 됐을 때는 이 정도의 금액이 모이게 됩니다. 사실 연 10%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S&P 500이랑 나스닥 100 같이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 추종 같은 경우는 뭐 20년, 30년을 평균으로 잡아도 11%, 뭐 14% 정도의 성장률이 나옵니다. 게다가 달러가 만약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수익률은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불가능한 수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연 100만원씩만 한다고 하더라도 월에 10만원이 채 되지 않거든요. 이 정도 금액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억 2천 정도를 노후에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1억 2천 정도면요, 사실 10% 커브드 콜에만 넣더라도 1년에 1200만원 정도 되겠죠. 그럼 뭐 세후로 따지고 하면 뭐 하겠지만 한 달에 그래도 뭐 한 7, 80만원 정도는 적어도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는 월 10만원이 안 되는 뭐 금액으로 연금저축을 시작을 하겠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고 소득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금액을 증가시키면 그만큼 이 금액은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왕 할 거면 가장 빨리 시작해야 돼요. 이 연금저축 같이 장기 투자, 20년, 30년을 바라보는 장기 투자에서는 가장 큰 자산이 바로 시간입니다. 물론 이걸 한다고 해서 노후 대비가 끝났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변수도 너무나 많고 하락장을 맞을 수도 있고 앞으로의 20년이 이렇게 좋은 성장률을 기록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그리고 내가 노후를 대비하고 있다, 내 스스로가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다는 건 큰 힘이 되어준 건 분명합니다. 회사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득을 높이기 위해 뭐 이직을 더 열심히 고려하게 될 수도 있고요. 뭔가 인생의 계획을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복리의 힘을 제대로 늘릴 수 있는 시간을 가장 빨리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빨리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시간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연 200만원을 적립을 하고 그리고 연 10% 성장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순히 5년 차이예요. 5년 차이인데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되죠. 즉 우리가 복리의 힘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리고 끝에 마지막 5년이 엄청난 복리로 금액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시작을 하면 좋아요. 소액이라도 빨리 시작을 해서 시작을 하고 금액을 늘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좀 늦게 시작하신다고 하셔도 아쉬울 게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꼭 55세에 연금을 개시할 필요는 없어요. 55세가 됐는데 내가 아직 연금을 개시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현금 흐름이나 아니면 뭐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5년 더 묵혔다가 개시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55세 딱 시작하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하면 좀 더 높은 수익률, 그리고 복리의 힘을 더욱더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그래프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뭘 사야 되냐, 뭘 사야 되지? 나는 주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사야 될까라고 고민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S&P 500과 나스닥 100을 사시면 가장 무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공부해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수많은 ETF들이 있고 그걸 다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평생 재테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서 재테크를 시작하셔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적금만으로는 지금 물가 따라가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개념으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안 된다면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미국 기술을 통해서 매수를 하셔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노후 준비는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재테크는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돈이 묶이는 게 걱정이라면 남을 따라해서 많은 금액을 넣는 게 아니라 내 자산에 맞춰서 작은 금액부터 차근차근 나아가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축에 쓸 돈이 없다면 소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만들어서라도 저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잘 찾아보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금액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없다고 하시면 그거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라면 현금흐름 만들기 위해서 뭐 부업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긴 한데 사실 그걸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소비를 줄이면 충분히 작은 금액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셋째로 뭘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포기하신 거라면 그냥 미국 지수 추종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아직 시작을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내일부터라도, 당장 내일부터라도 계좌부터 먼저 만드시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돈 10,000원이라도요. 고민할 시간에 빨리 시작을 하는 게 이 복림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고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내가 평범한 직장인이다 싶으시면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의 계획을 보여드려야겠죠. 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는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추가금 400만원 그리고 예상 연성장률은 8%로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저는 웬만하면 보수적으로 잡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8%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55세 때 수령할 때는 4억이 넘는 금액을 제가 수령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제 와이프는 늦게 시작했지만 똑같이 400만원으로 시작을 하고 성장률 8%로 가정하면 수령할 정도 됐을 때는 2억 6천 정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대로만 흘러간다면요. 그러면 부부가 함께 한다면 저희는 55세쯤, 54세, 55세쯤에 6억 7,800이라는 큰 돈을 얻게 돼요. 이 정도면 사실 55세 이후에 정말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한번 계획을 해보느냐 안 해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의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오히려 단기간 계획에 더 집중이 됩니다. 왜냐면 미래로 제 돈을 보내놨으니까 노후는 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은 자금을 가지고 집을 사거나 아니면 어떤 차를 사거나 아니면 집안에 목돈이 필요할 일이 있다면 그 계획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 계획을 한 번씩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영상 말미에 이거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도록 간단하지만 엑셀 시트 만들어서 공유 드리려고 하거든요. 굳이 필요가 없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씩 자기 추가금이나 성장률 직접 대입을 해 보시면서 계산을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IRP에 대한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퇴직연금인데 IRP는 안 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현재는 IRP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 퇴직연금 안 하냐면 저는 이 퇴직연금 하시는 이유들이 개인연금저축 계좌는 600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이 IRP 계좌에 추가로 나입을 하게 되면은 추가로 300만원까지 더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이 300만원 공제를 한다고 300만원 넣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더 큰 돈이 묶인다는 개념이거든요. 저는 현재 600만원도 조금 묶이기 싫어서 400만원만 하고 있는데 굳이 이 300만원을 추가로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운영해주는 곳이 있다면 이걸 운영하는 걸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월급이 정말 많으시고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것까지 다 챙겨가시면 좋죠. 근데 저같이 일반적인 평범한 직장인들은 사실 그러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사실 저희 회사는 지금 퇴직연금을 운영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데 그래도 만약에 이걸 운영해주는 회사에 다니고 계시다면 이걸 하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개인연금저축을 하신다면요. 그래서 이렇게 IRP를 안 하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ISA 계좌 제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연금을 돌릴 거냐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좀 고민 중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 계획대로만 되면 4억 이상이 연금 계좌에 쌓여 있게 되겠죠? 그러면 굳이 이걸 옮겨야 되나 싶긴 합니다. 제 ISA 계좌의 만기일은 55세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건 그때 가서 고민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계획대로만 되면 굳이 이긴 싶다고 저는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만약에 저희가 계획대로 잘 해서 55세가 되고 이제 연금을 수령을 받을 시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복리로 불려온 이 자산을 계속해서 빼기만 하면은 결국 고갈이 나잖아요. 이 곡간을 비우지 않고 계속해서 자산을 빼면서 곡간도 증가를 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연금 수령 시 우리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연 1,500만원 이하면은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세율이 부과가 되고요. 연 1,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분리과세를 하거나 아니면 종합과세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좋은 건 이 분리과세가 있다는 점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좀 높은 세율이긴 한데 우리가 나중에 금액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면 그때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분리과세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엑셀표도 지금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55세 이후에도 소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소득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만 나이가 됐을 때 연금 계좌에는 얼마가 있고 수령 연체는 얼마이고, 이 수령 연체에 따라서 한도가 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이 정해지면 그때 가서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이런 표를 입력만 하면 알 수 있게끔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직 좀 검증이 좀 많이 필요해서 공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공개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얼마를 뽑을 수 있는지는 그래도 예측은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그냥 분리과세를 때려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예상대로만 돼서 연금을 개시한 때 4억 1,600만원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래서 이것도 계산을 좀 해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적으로 이걸 계산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연추가금을 300만원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요. 예상 연성장률을 10%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다만 이 처음 시작 금액은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0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4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저처럼 5,100만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일단은 제가 예상 계획을 세우고 있는 400만원의 예상 성장률 %로 해서 이렇게 했을 때 4억 1,600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금액이 바로 여기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금액 중에서 배당으로 얼마나 선정을 할 것인가, 즉 배당주를 살 금액을 선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 총 4억 중에서 3억은 배당을 하고 이 남은 지수 금액은 지수 추종을 살 계획입니다. 그리고 배당률은 10%를 맞춰볼 생각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만약에 2억으로 바꿔볼까요? 2억으로 바꾸면 모든 숫자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걸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그래도 계산을 해보면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3억으로 배정을 하고 10% 월 배당 세후입니다. 세후로 이렇게 측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제가 5년마다 이렇게 음영을 넣어놨죠.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8% 해왔으니까 또 8%로 성장을 한다 그러면 예상 성장 금액은 이렇게 되고, 배당은 그냥 본전만 간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보수적으로요. 그러면 연금저축 총 금액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겠죠. 배당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 배당은 인출받아서 쓴다는 개념입니다. 예,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배당금만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평가금이 총 증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배당을 늘려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년마다 이 성장 금액에서 25% 정도씩을 매도한 다음에 그걸로 배당주를 삽니다. 그래서 배당주 금액이 늘어나게 되겠죠. 대신에 성장 금액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반복하다 보면 배당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총평가금도 늘어나게 되고, 이런 계산식을 그냥 제 생각대로 한번 짜봤습니다. 그래서 재미로 한 번씩 해보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링크를 이제 영상 설명란에 넣어 놓을 텐데 아마 수정을 하려고 하시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옆에 파일을 보시고요. 이 사본 만들기를 통해서 직접 구글 개인 아이디로 이 파일을 복사하신 다음에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배당금 10%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나중을 위해서도 그런데 지금 ISA 계좌에서 이 두 가지 상품 제가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이제 1년이 넘었는데요. 그래도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수익률도 괜찮고 배당도 두 개를 합치면 10%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허무맹랑한 숫자는 아니다 라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두서없이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저도 영상을 좀 더 만족스럽게 드려야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부담감도 있고, 사실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그래도 드리고 싶었던 말씀 좀 눌러 담아서 전해드린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금저축 계좌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소액이라도 조금씩 시작을 하시는 게 나중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노후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마음의 안정감도 가지실 수 있으실 거다. 그럼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것에 더 집중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해결하시고, 해야 될 이유는 너무 많기 때문에 꼭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 한 1, 2년은 너무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사실. 하지만 금액이 늘어나고 복리의 효과가 발동하게 된다면 분명히 언젠가는 만족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지금 좋은 수익률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 언제나 하락장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22년 같은 하락장이 찾아오게 되면 이 수익률도 아마 금방 까먹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미국 주식장이 하락이 심하게 온다면 한국 주식도 무사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경제가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최악의 조건만 생각하지 말고 하락장이 왔을 때는 더 싸게 많이 주어서 우리가 5년 뒤, 10년 뒤에는 더 크게 불어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하면 어떠실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뒤늦게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를 많이 하는데,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만이라도 꼭 후회를 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시작하셔서 자신의 인생 계획에 큰 든든함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많이 부족해서 좀 죄송스럽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